예,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히 해요라는 그것을 길라임 씨 이것이 최순입니까? 확실히 해요라는 이 패러디가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할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패러디 열풍이 불고 있는 건데요. 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늘 지적을 했죠. 이제 드라마 주인공까지 나왔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우리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유리 사탕탕.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5분 나와 계신데요.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전지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5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방금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의 그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의 이 기자회견 모습을 보셨는데,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쫙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유라에 대한 졸업 취소를 법률적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졸업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법률 검토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해당 학교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졸업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 이게 위법한 거는 맞는데 이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네네.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네. 이런 얘기죠. 이제 네. 다만 이제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이제 항의가 있을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떤 형식으로 그렇죠. 할 것인지. 부당한 예. 조치다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정유라 씨 측에서 다시 한번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또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그런 되면 것으로 또 보여요. 대상 예. 적격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뭐요?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걸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여기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지금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출결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명료하고 이게 지금 현재 뭐 승마협회에서 공문을 뭐 어떻게 했느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나온 이번에 그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경기가 있다고 하고 국외 외국으로 나간 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연속된 사건들은 다시 만약에 이걸 재정리해서 출결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자료가 남아 있는 항목이라 항목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학생이 일정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출석을 했다 안 했다가 명료했을 때 제적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결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명료한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법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학교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처리한다면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학교법상에서는 분명하게 답이 나올 수 있죠. 아하. 지금 연간 193일, 예. 3학년 때 예. 193일 중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17일밖에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결로 1년 동안 17일 예, 연간이죠, 연간. 정말 예. 대단해요. 그러니까 17일밖에 그 학교를 오질 않았는데 또 17일도 뭐가 문제냐면 일단 학교에 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 발표를 했죠. 그런데 또 조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퇴는 바쁘시니까. 학교에 온 걸로 지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연간 승마 선수로서 출전이 4회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 씨가 와가지고 여자 체육부장 선생님에게 야 네가 뭔데? 수업 중이죠. 수업 중. 그렇죠. 그죠? 수업 중에 교사한테 수업 중에 너라는 반말을 사용합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승마대에 출전하지 못하게 기다리라고 해? 그러면서 그게 이제 확인된 증언은 아니겠지만 발표는 이렇게 되죠. 내 남편이 정윤회라는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교육부 장관에게, 내용이 거죠. 예, 그렇죠. 교육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형태를 학생들 앞에서 하면서 결국 이 교사는 나중에 학교를 정근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과연 행정적으로 충분히 졸업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내일이 예. 수능이잖아요. 욕설이나 뭐 금품수수 이런 행태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은 졸업 여부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학년 수업 일수가 193일입니다. 이 3분의 2를 출석을 해야지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근데 17일밖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41일을
공식적인 결석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부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도 졸업이 취소가 되고 졸업이 취소가 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글쎄, 그 취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로 가게 될 된 것으로 거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대 입학 취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대에 있어서의 지금 부정 입학 의혹이라는 것은 또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예.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사실은 이 맞아요. 부분이 굉장히 진짜 학부모들로서 맞습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조희영 게 교육감도 제가 아까 봤는데 학교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수능 보는 학생들 절대로 이런 거에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교육감이 이 시점에 이걸 발표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수행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빠짐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조금 더 잘해야지만 다른 모든 그 객관적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만점이 나오는데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점이야? 거기다가 그 전체적으로 나온 일이 17일이야? 거기다가 상까지 받았어? 이거는 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른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화가 치밀고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고3 학생들처럼 한 점수 0.0001점이 정말 소중한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래도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일종의 라인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약간의 위로는 되는데 결과까지 가봐야죠. 아 근데 2012년이면 대통령 취임 이전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최순실 씨가 그냥 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지금 어디에선가 또 누가 이런 알량한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이런 특혜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지금 학교 다닐 때 이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학교에 잘 오지 않아도 나 갈 대학 정해졌어. 그런데 또 대학에 들어와서 SNS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돈도 능력이야. 너네 부모 원망해. 이렇게 했죠. 예, 이런 형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승마협회, 오늘 그 감사 결과를 보면 승마협회에서는 공결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승마협회 내에서 훈련 중으로 정유라 씨가 훈련 중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 또 학교로 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승마협회도 바로 비선 실세로 규정이 돼 있는 지금 최순실 씨라든가 또 다른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려 가지고 이런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불법 커넥션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에서 승마협회도 물론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고요. 예. 절대로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 조희연 교육감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학교에 대한 어떤 잘잘못도 이제 사법당국의 그렇죠. 판단에 그러니까 맡겨지는. 사실은 이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게. 예. 보통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니, 뭐 동대에 살면 가죠 뭘. 예, 전국에 있는 예. 학부모들이 참 우리는 돈도 없어서 강남에 있는 학교도 못 동네 보내고 있어. 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여기가 자사고가 아닐지 충격적이긴 모르겠어요. 하고요. 그건 확실히 자사고는 모르겠는데. 아닐 근데 자사고는 어찌됐건 일반 고등학교. 결과적으로 학교 당국도 굉장히 비겁했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교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밑에 네. 그 근데 교사 이제 선생님들까지 예, 강남구 사실은 청담동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제일 부자들, 그렇죠.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 자제들이 다니는 돈이 학교입니다. 많다고 에리트는 아닙니다만. 네. 예. 그리고 또 그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선생님들인데 어떻게 최순실 씨, 우리 속된 말해서 강남 졸부 아줌마 같은 분이 이렇게 고등학교를 해주고 다니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 특히 서민들의 공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전근 가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여기가 공립고등학교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사립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여기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공립고등학교고 제가 볼 때는 공립고등학교만 자립형 사립고가 자사고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일반고인데 뭐 그냥 동네가 잘 사는 동네에 있다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이 선생님들 뭐 총지받은 선생님도 나타나고 그랬다 그러죠. 근데 선생님도 잘 못했고 학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말해 야 너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언제 그런 거를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진짜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 규정이 승마협회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제한 규정을 연간 예. 사회로 했는데
그 이후에 7회도 출전하고 예. 계속해서 혼자 계속 많이 그 학칙을 어긋나게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서는 야 너 나와봐 내 장관한테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후로는 이런 게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지금 나오는 그 전언에 의하면은 학교 교사가 몇십만 원의 촌지도 받고 이게 동료 교사들이 좀 증언을 해준 거거든요. 네. 또 학교 교장도 전 교장이죠.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학교도 무너지고 승마협회라는 이 부분도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더욱 공분을 주는 것이죠. 그 아까 이호성 교수님께서 내일 수능 맞습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근데 기성세대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에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진 교육 현장이라는 거 정말 참담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의 충실성인데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과정에 만족하는 사회를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도대체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돈 보내줬는데 그 돈 가지고 호텔하고 집 샀다며요. 예? 맞죠? 네, 삼성이 35억을 최순실 씨 개인 회사한테 보내줬는데 그 돈에서 일부로 호텔을 사고 또 일부는 그 정유라 씨 뭐 살 집을 샀다. 이런 건데 정말 삼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이고 글로벌 기업인데 왜 이 최순실 씨에게 35억을 줬으며 그 돈을 왜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용인을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가 삼성 측은 필요해 말사라고 보입니다. 보내준 거를 아마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유용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있기야.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삼성이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그렇다고 행태라든요. 최순실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돈 가지고 진짜 많이 샀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확실히 대가성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그러니까 개인 용도로 쓸 거를 예상하고 준 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 이후에 나오지만 뭐 K스포츠 재단 만들고 미르재단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약간의 틀이라도 만들어서 돈을 주더라도 주고 공적인 기구화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지. 저렇게 그냥 뭐 뒤호주머니로 돈 쑥 집어넣어주는 식으로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삼성이 저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삼성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아니 또 공교롭게도 저 35억 원을 보낸 시점이 왜 지난해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리고 합병건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삼성으로서는 그 이재용 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예. 삼성물산의 지분이 지금 1.4%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삼성 일가에 대해서.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어떤 이렇게 우호적으로 합병을 해가지고는 경영권을 지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바로 35억 원을 보냈다는 점에서 뭐 이건 개연성이지만 혹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은 검찰이 가능한 거죠. 밝혀야겠죠. 네.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를테면 지금 그 승마 유망주 육성 자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뭐 우리 나라에서 주는 이제 돈을 이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연구 같은 경우도 정말 10원까지 다 적어서 내야 돼요.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분명한 출처와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용처까지 다 해가지고 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말사라고 쓴 돈을 집을 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말이 그려져 있는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용처에 대해서 아무런 그 돈을 제공한 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대가성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업의 돈이 2015년 그냥 9월, 10월에 이제 코레 스포츠라는 독일 그 현지 모녀 네, 네. 순실파의 그 모녀가 자기들 명의로 지금 개설을 하잖아요. 근데 예. 지금 현재는 비덱스포츠인데 이미 삼성으로부터 35억 상당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착복할 예. 아마 계획이 다 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 호텔, 그다음에 집 세 채, 20억 상당을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을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삼성 지금 그 박 사장도 결국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2020년 그 도쿄 일본 동계 올림픽에 승마 유망주를 키우기 위해서 줬다라고 하지만 뭔가 이것도 분명히 커넥션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들여다보면 압니다. 여기서 코레 스포츠로 35억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각 분산해서
독일에 있는 각 또 개인 어떤 은행에 간 게 아니라 여러 분산해서 또 입금을 시켰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추적을 일종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결국은 나중에 각 그 은행에서 여러 은행을 거쳐서 돈 세탁이 된 다음에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 코레 스포츠에서 비덱 스포츠로 또 법인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런 어떤 불법으로 전용을 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 이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사실은 이게 지금 독일 검찰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려가지고 지금 돈 자금 세탁, 세탁 혐의를 돈 수사를 세탁이죠. 받고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말고도 또 새로운, 요새 뭐 자고 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요새 이 병원 정말 떴습니다. 차움병원. 이 정말 많이 나오는 병원 이름인데요. 병원과 헬스클럽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가격이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에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이 좀 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네. 취임 전부터 이용을 했는데 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지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최순실 자매 그러니까 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부터 2011년도에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최순득 그다음에 최순실 자매가 다니면서 대리 처방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박 대표 대표님 청안가 또 일부 병원에서는 VIP란 말이에요. 사실 경찰에서는 경호를 할 때 VIP라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대통령을 전체가 얘기하거든요. VIP인 것 같아요. 네. 1억 5천씩 냈는데 다 VIP예요. 월 이용료 따로 물론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프로포폴 그 향정으로 분류된 예. 의약품은 없다. 비타민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그렇죠. 비타민제밖에 예.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해보면 소위 여기도 비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선을 통해서 프로포폴이라든가 뭐 졸피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그 공급하는 처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구입을 하고 비치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급처를 상대로 명확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 한 가지를 제기할게요. 영양제, 비타민제 같으면 청와대 의무실장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청와대 주치의도 계시고 그분들 통해서도 충분히 근데 지금은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서 맞으실 수 있다. 지금은 근데 거죠.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나온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은 일단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계속 그 병원을 다니긴 다녔던 모양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 이전에 사인으로서 이렇게 가명으로 병원을 다니고 주사를 맞고 했던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2013년 2월 취임 이후에 한 15차례 가명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주사약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이라든지 대통령의 존재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그렇죠. 관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치의도 두고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가명을 써서 주사제를 또 가서 맞고 또 타와서 맞고 그다음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치의실 또 대통령 건강관리실에서 정확하게 좀 밝혀서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주사를 왜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근데 밝힐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육하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언제, 이제 어디서, 찾아갈 어떤 때 거. 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다 나왔어요. 누가 대통령이 언제 이제 그 기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차원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리 처방을 통해서 그게 다 나왔는데 왜가 안 나온 거예요. 이 왜에 대한 명확한 게 없고 그냥 뭐
향정신성 의약용품은 아니다. 이건 일단 나온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청와대에서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간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파다하게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파다한 소문에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에는 사실 자체 대리 처방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다른 차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의료법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왜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언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건 오히려 청와대 쪽이라고 봐야죠. 청와대가 예를 들면 지금 대응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 이 전용기 뭐 같이 탔다 이거 아니다. 네, 이거 그거는 법적 아니랄 것 조치하겠다. 같아요.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너무 많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제 차례로 대응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금 추론을 하는 건데 이 길라임이라는 이 길라임이 2011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 가든의 제가 주인공. 드라마를 안 봐서 그걸 아 잘 저는 몰라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현빈이 봤는데 안 보셨어요? 현빈이 길라임한테 나한테 너는 김태희고 전도연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성들은 그 로망이 누구에게나 멋진 남자에게 김태희고 전도연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들 보면서 많은 여성 팬들이 이렇게 막 심장이 쿵쾅쿵쾅 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아니면 그 차원병원의 또 4층, 5층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그거를 보고 차가 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쓰신 가명이 길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네이버 검색에 박근혜 아니 길라임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저녁 때 관저에 가시면 TV를 많이 시청하시고 드라마를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귀전에 이렇게 들은 기억이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쉴 때. 제가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 그 변호인이 그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해서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상상까지 제가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라임이라고 하는 굳이 가명까지 쓰면서 조금 전에 한창 우리가 이야기한 그 논란의 대상인 그 차원병원에 가서 무료 진료를 무료 진료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좀 꽤나 오랫동안 받으셨다. 이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돈을 냈는지 안 이때- 냈는지 이때- 모르겠어요. 돈 안 냈죠. 안 이때 낸 거로 당대표면서 공인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고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게 밝히는 게 부담스러우셔서 가명을 쓰긴 한 거 아닌가요? 그럴 그게 수는 중요한 게 있죠.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그 간호장교가 혈액을 채취해서 그다음에 이걸 어쨌든지 간에 외부로 반출을 한 거예요. 반출했는데 과연 이거를 그 주치의가 알고 있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혈액 검사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 청와대 내 의무시설의 한계인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왜라는 것에 자꾸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차원병원 관련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글쎄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예. 그 진료 그러니까 그 비용 예. 관련한 것도 매회 3-40만 원. 그렇죠. 1억 5천 뭐 이렇게 VVIP 회원 가입하고 원래는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게 없어요. 없이 했더라도 한 30-40만 원 드는데 한 번도 수납이 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차원병원의 모병원이죠. 차병원의 원장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까지 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증언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증언이긴 이제 합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어쨌든 이 길라임 덕분에 그리고 최순실 때문에 그동안 방송에서 사라졌던 정치 풍자 코미디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지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박 대통령의 길라임 가명 논란에 인터넷상에서 웃지 못할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길라임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롭다라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패러디하기로 하는데요. 또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현빈의 명대사 그게 최선입니까를 그게 최순입니까로 바꿔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방송계의 풍자 코미디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머리 위로 올려 쓴 선글라스와 하얀 블라우스, 도도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모님 영락없는 최순실 씨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 내 신발, 내 프라도 신발, 어머 신발놈이, 신발놈이
하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요 가시지 마시고 저 식사 좀 하세요. 뭘 식사를 해요?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저희 와이프가요 정말 맛있는 저 곰탕 끓여놨어요. 네, 한동안 주춤했던 시사풍자 코미디가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부활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라임 열풍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소위 말하는 길라임 패러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예.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물로 터져 나와서 슬픈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게 금지되어 있었다는 게 슬픈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볼 패러디 수가 없죠. 또 약간 약간 그 냉소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게 사실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싹 사라졌었거든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 이른바 닥치고라고 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그 콘서트가 한 프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사실 그 이외의 프로그램에서는 정치적인 이슈,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그 이런 소재로 한 그런 것들은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아니요. 마시고 그 제가 알 수가 없는 제가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방송 내부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예, 거니까. 어찌됐건 근데 예. 저는 그 나름 이제 계속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본물 터지듯이 그야말로 4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먼저 많이 근데 들었어요. 원래 풍자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라 그러나 물론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도 있지만 풍자가 유행하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양반전이라든지 또 옛날에 조선시대 그다음에 우리 갑자기 양반전 1980년대에 우리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탈춤을 통한 어떤 그렇죠. 정치에 대한 어떤 풍자, 해학, 조롱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정치인에 대한 어떤 개그, 말 모방, 행동 모방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이만큼 패러디가 유행하는 것은 국민적 어떤 흡탈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연예인도 보여집니다. 나오고 막 성형외과, 목욕탕 다 말초적인 소재들이잖아요. 패러디 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도 예. 있죠. 근데 그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뭔가를 못하게 하다가 막 눌러놨다 갑자기 딱 풀리면 이걸 이제 흔히 심리학에서는 소고 격발이라 그래요.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막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본물 쏟아지듯이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필터링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 있고 특별히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훨씬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좀 다루어 준다는 게 분노도 어느 정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안도감도 좀 갖게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로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이것도 국민들의 조그만 자기 권리 찾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패러디 풍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문 만평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같이 SNL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하는데 제가 요새 근데 인터넷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구나. 예? 표현력이 대단합니다.